OECD 국가 중 자살률은 1위, 출산율은 꼴찌인 곳 어디인지 아시나요? 슬프게도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심지어 한국인 멸종설도 돌고 있는데 이거 실화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진 원인과 저출산 정책, 그리고 해외 사례까지 뭐니뭐니 알려드릴게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 노래가 요즘 한국의 연애, 결혼 트렌드를 나타내는 것 같지 않나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인지 작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를 또 한 번 기록하면서 OECD 국가 중 10년째 꼴찌, 유일하게 한 명 이하라고 하네요. 우리 어렸을 때는 한 반에 거의 40명씩 있어서 바글바글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데요. 그 원인이 뭘까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힘들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으려 하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는 한 여성분은 주변에서 둘째 안 낳냐라는 소리를 들으면 속으로 너가 대신 키워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더 있었다면 하나 더 낳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체력도 딸려요. 라고 말했어요. 또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도 원인이에요. 자녀를 안 낳거나 한 명만 낳기로 선택한 7080 여성들은 그 이유로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부과되는 육아의 책임과 그에 따른 커리어에 대한 악영향을 뽑았다고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를 쓰면 은연중에 눈치를 주는 것도 있다고 하죠. 한 조사에서는 65%가 본인이나 주변인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본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이렇게 일과 육아를 병행할 환경이 안 되니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 아닐까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결혼한 부부, 이른바 정상가족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야 인정해주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인지 OECD 국가들은 동거하거나 여성 혼자 아이를 가지는 비혼 출산율이 40%인데 한국은 2.9% 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외에도 이유는 다양하죠. 요즘은 평생 직장이 없고 너무 치열한 경쟁 사회여서 아이를 낳기보다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사람도 많고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면서 10대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어요. 10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말한 비율은 5%밖에 안 됐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57%나 됐다고 하네요. 이대로 가면 진짜 한국인들은 멸종되는 걸까요? 이걸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저출산 대책으로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가사노동이나 아이 돌봄을 도와주면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많아요.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벌써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거든요. 또 지자체들은 미혼 남녀들의 소개팅도 주선하고 있어요. 성남시에서는 솔로몬의 선택 행사를 열어서 남녀의 만남과 관계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경북 구미시에서도 두근두근 ING라는 행사를 열어 남녀 50명의 짝을 찾아주고자 했죠. 이미 성공적으로 저출산 정책을 이뤄낸 지역도 있어요. 성동구는 10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워킹 스쿨버스, 임산부 돌봄 서비스 등을 시행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서울에서 가장 높은 합계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강동구는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자치구로 뽑히고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를 개관하고 다자녀 가정과 기업의 윈윈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기업이 다자녀 가정에 매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제공합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강동구는 합계 출산율을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리기도 했죠. 심지어 기업에서도 저출산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인천관광공사는 5급 이하의 직원이 둘째를 출산하면 인사 마일리지 가점을 부여하고 셋째를 출산하면 특별 승진시키겠다고 발표했죠.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로 셋째를 낳으면 특진시켜주고 자녀가 있는 신입사원 지원자에게는 가산점을, 아이가 있는 직원은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저출산 정책이 있죠. 하지만 다둥이 아빠로 유명한 정성호 씨는 이런 저출산 정책에 대해 한마디 했어요. 희생이라는 건 돈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그 희생할 수 있는 아빠의 엄마가 희생할 수 있는 환경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희생은 하라 그러면서 회사에서 6개월 보이면 뭐라 그랬어? 저 결혼한다고 뽑지 말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 누가 아이를 갖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은 해외는 어떨까요? 스웨덴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80%이지만 합계 출산율은 한국의 배가 넘는 1.66명인데요. 세계 최초로 부모 육아휴직을 도입했을 뿐더러 부모 양쪽을 합쳐 480일을 쓸 수 있어요. 심지어 남성은 의무적으로 90일을 써야 하죠. 만약 육아휴직을 다 썼어도 12세 이하의 아동이 아프면 간병휴가를 120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스웨덴에서 부모의 정의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동거 커플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스웨덴의 비혼 출산율은 55%나 되지만 한국은 2.5%밖에 안 되죠. 스웨덴을 보니 돈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머니모이는 여기까지. 저출산에 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저출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